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 주권 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제가 지목 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